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 변수가 남아있죠. 올해부터 시작될 회복의 시간을 두고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 물론 수많은 기사를 통해 익히 알고 계실 만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을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코로나 발발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당시 우리가 자신있게 꺼낼 수 있던 단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판매가 감소하더라도 코로나가 해결된 이후에는 빠르게 매출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 그래서 당시 기업들의 방향성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장에 어떤 중간 결론이 맺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도 잘 알고 계실 만한 이 이야기들을 애써 다시 정리하는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를 두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이 반도체 쇼티지와 같은 애프터 코로나 이펙트에 대한 분석이 내일의 IT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밀물이 시작되며 말라가던 해안가에 다시 물이 들어차고 있지만 밀물을 처음 목격한 이가 본 물이 넘쳐 마을을 메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그러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연일 이 숫자들을 내세워 이 상승 효과가 영원한 것이냐 오해하게끔 만들고 있고, 또 어떤 전문가는 오늘날 이 IT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공급 부족 사태를 두고 그때 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냐는 식의 다분히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마치 엄청난 인사이트인 양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게 시장에는 조금씩 조바심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든 아니면 미래 먹거리를 찾는 기업이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서든 해당 분야에 발을 걸쳐놓는 것이 상승 모멘텀에 막차라도 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시장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상승 모멘텀은 지금 당장 느끼기에는 너무도 거대해 보이지만 특히 그 규모와 예상되는 지속기간을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규모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애프터 코로나 이펙트에 대해 호들갑스럽게 보도하는 배경이 PC, 노트북, 스마트폰,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엄청난 판매량과 매출의 증가폭인데, 기본적으로 이 신장률이라는 것은 단지 기준이 되는 과거 특정 시점의 값과 현재 값 간의 변화량에 불과합니다. 미래에 이 신장률이 지속되리라는 것과는 구분해야 할 이야기겠죠. 특히 코로나와 같은 반드시 언젠가는 해결되는 이 중단기적인 이슈들이 과거 값에 반영돼 있고, 마찬가지로 펜트업 수요와 같은 단기적 호재들이 현재 값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일례로 스마트폰 수요의 경우 미국의 화웨이 규제로 인해 작년 2분기, 3분기 근처에서 화웨이의 대규모 재고 축적이 있었고, 이와 동시에 화웨이의 빈자리를 본인이 채우겠다며 비보, 오포, 샤오미 등은 생산 목표를 증가시키고 부품 재고를 확보해 나갔던 이른바 더블 부킹 현상이 일어나면서 실제 시장의 적정 수요보다 더 많은 수요가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부품을 비롯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엄청난 상승률이 실제 시장의 펀더멘탈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지금 조바심이 들 정도로 거대하게 부풀려진 이야기들을 두고 우리가 반드시 다시 냉정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다소 유치해 보일 수 있는 이 밀물과 썰물에 대한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더욱 중요한 교훈은 지금 시장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상승 모멘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겠는데요. 우선 현재 모멘텀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주요 부분 중 펜트업 수요는 말 그대로 1, 2분기 코로나 혼란기에 잠시 연기되었던 수요가 시간차를 두고 시장에 재등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단기적이고 이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거의 소진이 되어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며 PC와 노트북, 태블릿의 판매가 증가한 것은 적어도 앞으로 몇 분기간은 지속될 수 있는 모멘텀이긴 하지만 올해를 넘어 그 이후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효과로 인해 신규 구매와 교체 수요가 발생했던 영역들은 두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교체 주기가 매우 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 소비자용 수요라기보다는 기업, 가정용 수요라는 점이죠. 따라서 이 수요들은 한번 시장에 등장하고 나면 또다시 교체 주기를 맞을 때까지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장표를 들이밀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지난 10년간 나와 우리 가족은 몇 대의 스마트폰, PC, 노트북을 구매했는가를 더듬어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숫자들은 크기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너무도 부풀려져 있고, 무엇보다 그 모멘텀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과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시장을 끌어올리던 상승 모멘텀이 수명을 다하고 미리 시장에 나온 수요들이 이제는 반대로 엽기적 효과를 내기 시작할 2021년 하반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다음 단계의 이야기들까지 미리 정리되어 있어야겠죠.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시 밀물이 시작되며 물이 차오르는 그 순간에 그 변화의 흐름은 매우 거대해 보이지만, 지금 밀물이 차오르는 시기를 맞은 우리는 다시 썰물의 시간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 쇼티지 사태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심각해 보이는 이 숫자가 실제 지금 시장에 부족한 캐파의 양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먼저 채워 넣는 진영이 그만큼의 시장을 차지하게 되는지는 확실히 구분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반도체 쇼티지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죠. 핵심은 상반기 판매의 저조, 하반기 판매 집중. 이 온도차에서 수급의 밸런스가 깨지자 PC, 스마트폰 등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의 영역에 유효 캐파가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면서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들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자동차 분야죠. 우선 지금 이른바 이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첫 번째 오해는 시장 일부에서 이 반도체 쇼티지 사태를 반도체 시장의 악재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쇼티지 사태가 일부 기업들의 정전, 화재, 한파 등의 천재지변과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서 이것을 그럴듯하게 묶어 반도체 시장의 악재로 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업계에게 있어 이 반도체 쇼티지는 시장 주도권이 공급자 편에 있음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자동차 업계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 쇼티지가 분명한 악재죠. 실제로 공장 가동을 멈춘 곳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계속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건 역시 지금 언론에서 예상하는 것만큼의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져 단기적으로는 판매가 감소하더라도 수요 자체가 완벽히 소멸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함께 기억해야겠는데요. 아울러 최근 이 생산 차질과 관련한 피해액을 가동이 중단된 라인의 생산량에 가격을 곱해 산정해내는 이 기적의 계산법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넘어 자동차 시장 전체에 심각한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다시 한번 살펴볼 일이죠.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3분기부터 불어온 펜트업 수요를 통해 또 한 번 확인하게 된 이야기들, 밀물과 썰물의 비유가 담고 있는 관점들을 여기 자동차 쇼티지 상황에 적용해보면 이해가 쉽겠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요는 그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지금 이 자동차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생산 설비를 증설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올해 발생하고 있는 이 생산 부족분은 계속해 더해지는 이 규모에 의해 빠르게 희석되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나눠볼 이야기는 흔히들 자동차 반도체라는 단어를 두고 갖게 되는 환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동차 산업은 향후 반도체 시장의 추가 성장을 이끌 이름이지만 이번 쇼티지 이후 특히 자동차 반도체라는 단어에 갖는 기대는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오해를 낳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다음과 같죠. 이 세 가지 오해가 그럴듯하게 얽히게 되면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두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이번 쇼티지를 두고 성급한 일반화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축구팀을 운영하는데 부상으로 골키퍼 자리가 비어버렸다고 가정하면 이때 우리의 출전을 위해 빨리 골키퍼를 영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팀의 미래를 골키퍼에서 찾지 않는 것처럼 자동차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그 사태의 심각성과는 별개로 현대 쇼티지를 일으키고 있는 부품들, 예를 들면 MCU나 PMIC가 다른 반도체들에 비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가 없죠. 이 일반화 과정들을 무비판적인 자세로 듣다 보면 우리도 반드시 이 MCU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들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몇 가지 비약들이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자동차 반도체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클리셰처럼 등장하고 있는 문장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이 2000이라는 숫자는 지금 쇼티지를 겪고 있는 기성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그만큼 확장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가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부품들이 전기차 시대에 자동차 안으로 들어오며 만들어지게 될 새로운 기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른바 자동차 반도체의 일부는 이러한 변화 속에 오히려 조금씩 대체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죠. 언론에 등장하곤 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장도 엄청난 기술 장벽이 있고 특히 전력 반도체의 경우는 화합물 반도체 영역으로 전통적인 시장의 강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방법은 M&A를 통한 방법인데 이 쇼티지 사태 이후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다소 과도한 기대 심리가 피어나면서 이들의 밸류가 비합리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인수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이것을 두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노리겠다는 식의 잘못된 목표를 세우게 되면 오버페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살펴봐야 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만간 이 공급 부족 사태가 해결되고 단기적인 포스트 코로나 효과들이 조금씩 진정되고 나면 오늘 나눈 썰물과 밀물의 비유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쇼티지가 해결되는 시점과 관련해서 업계는 적어도 3분기까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TI나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르네사스와 같은 자동차 반도체 공급자들은 쇼티지가 발생되기 이전부터 전기차 시장 기아에 발맞춰 빠를 경우 올해 램프업을 목표로 이미 증설을 조금씩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4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쇼티지 사태가 조금씩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인데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동차 수급난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과 이후에 이 IT 시장에 갑작스럽게 가해진 공급 압박에 의해서 발생한 상대적으로 단기적 성격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여기에 공교롭게 화재나 이 지진, 한파 등의 천재지변이 겹치면서 문제가 가중된 것인데요. 따라서 펀더멘털한 관점에서 자동차 반도체 공급량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쇼티지가 발생한 이후 자동차 반도체 업계에 각국 정부, 기관, 기업 차원의 추가적인 증설 압박이 들어오면서 이 증설에 추가 캐파가 재차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진정되고 난 뒤인 지금으로부터 2, 3년 뒤에 단시간적으로 밀어붙여진 이 추가 캐파에 의해 공급 초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과거 D램과 낸드 플래시, LCD 시장 등에 벌어졌던 슈퍼사이클 이후 찾아오게 되는 공급 과잉에 의한 침체기, 이 베어 케이스 시나리오가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점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이야기 나눈 밀물과 썰물에 대한 비율을 고민해봐야 할 시기. 지금 밀물의 시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 속에 썰물의 시간을 그려볼 해안이 필요한 2021년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 사태 속에 각국 정부들은 역대급 재정 확대로 대응하면서 시장에는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 있죠. 기업, 개인, 기관 할 거 없이 지난 몇 년간 투자에 손을 댔던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엄청난 재정 확대 정책 속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을 들여 엄청난 분석들을 하고 또 수많은 전문가들의 협력 속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확대 재정 정책이 불러온 거대한 밀물 속에 모두가 함께 무트로 올라가는 시간이었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밀물의 시간 그 어느 쯤을 지나면서는 반드시 머릿속에 앞으로 찾아올 썰물의 시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을 때 그 이후에 시작될 썰물의 시간을 준비한 이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투자자든 기업의 전략 기획자이든 아니면 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더라도 오늘 이야기가 내일의 반도체 시장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에피소드가 되었길 빌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